안녕하세요. 패션을 사랑하고 다양한 패션 정보를 전달하며 패션의 위대함을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은 부엉이 수리부엉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누구나 입어본 적 있고 우리의 옷장에서 언제나 함께 해주고 있는 친구, 바로 청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청바지의 시작을 알린 브랜드죠. 바로 리바이스. 오늘은 리바이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5가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리바이스의 시작은 작업복이었다. 청바지의 역사는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며 시작됩니다. 일명 골드러쉬 시대. 금광에서 금을 캐기 위해 미국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광부들의 숫자는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리바이스의 창립자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생활용품이나 원단을 판매하는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때 품목 중에 이 작업복도 있었습니다. 그가 판매하던 작업복, 오버올은 이렇게 천막으로 쓰이던 갈색 원단을 이용해서 단추에 서스펜더가 달린 그런 작업 바지였어요. 이게 이제 노동 현장에서 내구성 좋은 바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고 그 입소문을 타서 리바이의 바지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것이 나중에 리바이스 브랜드 이름의 유래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리바이스 상점에서 원단을 납품받아서 재단을 하던 제이콥 데이비스, 그는 광부들의 옷을 재단하면서 내구성의 문제로 금방 다시 수선을 맡기러 오는 것을 보게 되고 이렇게 바지 이음새 부분에 구리 리벳을 달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특허로 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특허 등록을 할 비용이 부족했던 제이콥 데이비스는 리바이에게 편지를 보내서 조금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리바이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리벳을 이용한 파란색으로 물들인 바지, 바로 리바이스 데님을 완성합니다. 참고로 데님은 프랑스 님이라는 지역에서 생산된 짐이라는 원단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부터 온 원단이라고 해서 데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진 또는 진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둘째, 리바이스의 오리지널리티를 위한 노력. 리바이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말이 그려진 가죽 로고와 레드탭이라고 생각해요. 이는 리벳을 이용한 데님의 특허권이 만료되고 오리지널리티를 잃을까봐 걱정했던 리바이가 생각했던 것으로 이렇게 말이 그려진 로고는 투홀스 로고라고 부르는데 두 마리의 말이 청바지를 양 방향으로 당김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찢어지지 않는 그런 바지를 연출한 걸로 리바이스 바지의 내구성과 특별함을 머리에 각인시켰죠. 오늘날로 따지면 페라리 차 2대로 청바지 싹 끌어보는 건데 요거는 제가 구독자가 아주 많아지고 대형 채널이 되면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도움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뭐 구독이라던가 아니면 홍보라던가.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또 오른쪽 뒷주머니에 있는 빨간 탭은 알파벳 대문자로 리바이스를 새겨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요즘 나오는 일반 리바이스 제품은 리바이스의 E가 알파벳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생산된 제품 중에서 대문자 E가 사용된 제품은 LVC,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청자켓 LVC 리바이스 빈티지 클로징이라고 해서 과거 리바이스 제품을 복각해 만드는 라인, 여기서는 이제 대문자 E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빈티지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렇게 L만 대문자로 되어 있고 뒤에 EVIS는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1971년에 1년간 딱 1년간 생산된 소장 가치가 엄청난 제품이거든요. 요거 가지신 분은 귀하게 모셔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아리까리하다 싶으면 저한테 DM을 주세요. 저도 보고 싶으니까요. 세 번째, 리바이스 501 모델. 먼저 501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넣게 된 이유는 가죽 탭을 고안할 당시 바지에 고유 번호를 매겨서 리바이스의 우수한 품질을 더욱 알리고자 한 거예요. 501이라는 숫자는 원래 샌프란시스코 그들이 쓰던 창고 구역 번호였고 최고급 품질의 바지에는 5라는 숫자를 앞으로 붙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501 모델은 리바이스에서 가장 오래된 모델로 이렇게 봤을 때 생산 연도별로 모델 디자인의 특징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다면 우리가 요즘 흔히 보이는 지퍼 플라이, 지퍼로 이렇게 열고 닫는 형식이랑은 좀 다르게 버튼 플라이, 단추를 이용해서 열고 닫는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긴 다리에 비해 상체가 짧은 서양인들의 체형에 맞춰서 긴 미들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501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청바지들의 표준 모델이자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모델로 자리 잡았어요.
여담이지만 톰 포드와 입생 로랑이 자신들이 501 청바지를 만들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에 큰 획을 그은 바지임이 분명합니다. 네 번째, 리바이스를 입은 스타. 리바이스는 서부 개척 영화에서 카우보이 역할을 맡았다 하면 필수적인 의상이었고,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미군에게 청바지를 보급할 것을 요청받아서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 하위 문화권이었던 미국 비트족들이 입기 시작했고, 이에 영향을 받은 유럽 젊은이였던 모드족들도 입게 되면서 흐름을 타기 시작했죠.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위험한 질주의 말론 브랜도, 그리고 이유 없는 반항의 제임스 딘이었습니다. 말론 브랜도는 당시 젊은이들의 패션 아이콘으로 입고 나왔다 하면 유행을 시켰는데, 이렇게 리바이스 501 데님을 영화 위험한 질주에 입고 나옵니다. 또 말론 브랜도의 영향을 받은 제임스 딘이 청바지와 빨간색 바라쿠타 재킷을 이렇게 같이 입고 나오는데, 이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비록 제임스 딘의 청바지는 리바이스 제품이 아닌 리사의 제품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제임스 딘이 만든 이 청바지 열풍이 리바이스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포스터를 봐도 당시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따라했을지 느껴져요. 2022년에 저도 마음이 너무 설레서 약간 설현님이 옛날에 그 유행했던 그 입간판 보듯이 이 뒷모습에 저도 너무 설레서 따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임스 딘 사랑해요. 다섯 번째, 한 사람을 위한 턱시도를 제작한 리바이스.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했던 빈 크로스비, 그는 한창 인기가 있을 때 이렇게 리바이스 청바지를 즐겨 입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느 때처럼 청바지에 청자켓 입고 밴쿠버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류층만 즐길 수 있다는 호텔에 체크인을 하러 들어가죠. 그런데 지배인한테 입장 거부를 당합니다. 리바이스 데님으로 도배된 그의 착장 때문이었어요. 당시 데님의 탄생은 노동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상류층이 입는 건 흔치 않았고, 이를 본 지배인이 그를 돌려보낸 겁니다. 하지만 같이 있던 벨보이가 빈 크로스비를 알아보았고, 이게 이제 소문으로 퍼져서 리바이스가 이 소문을 듣게 되고 그걸 기회를 삼아요. 빈 크로스비에게 그가 가장 좋아하는 501 원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Notice to all hotelmen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턱시도를 만들어줘요. 이후에 그는 그 옷을 영화를 홍보하는 공식 석상에 항상 입고 나오면서 시그니처로 만들었고, 미국의 많은 셀럽들이 이렇게 공식 석상에 데님을 이용한 착장으로 나타나게 하는 영향을 주기도 했죠.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실 리바이스는 역사도 굉장히 깊고 그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들이밀면 재미없잖아요. 일명 밀당. 앞으로도 조금씩 리바이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아는 선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난 옷이랑 결혼했다. 리바이스의 설립자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실제로 그런 마인드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다 보니까 회사를 4명의 조카한테 맡기고 남은 재산은 사회에 환원했다고 해요. 오늘날까지도 리바이스가 사랑받는 이유는 그가 진심으로 청바지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리바이스를 입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패션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통 중독자는 행복에 겨워 죽습니다. 고맙습니다.